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회합반 12강입니다. 자, 1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지의 충, 묘유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좌우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왕지의 충에 대한 특성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묘유충은 좀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강 왕지의 충, 묘유충, 금목상쟁. 좌우충은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의 어떤 변화 변동이라고 본다면 묘유충은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죠. 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금이라는 것은 마무리 짓고 마감하는 것을 말해요. 마무리 짓고 마감한 다음에 저장해서 봉인하는 게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 전 단계인 금. 그러니까 목은 자 시작 한번 해보자 같은 게 목이라면은 금은 이제 그만 정리해, 이제 마무리하자, 잘된 것만 추려, 자 이제 수확하자 같은 거죠.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추수의 날, 추수의 날이 뭐예요? 금의 날이 왔다, 뭐 이런 거죠. 자, 목에 얼마만큼 뿌렸느냐에 따라서 금에 추수할 게 많아지는 형태들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 목이 있고 금이 있는데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목의 포지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만큼 금의 포지션, 무언가를 거두고 수확하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수화는 그 시작하고 나서 전성기를 맞이한 것과 이제 마감 짓고 저장 보존하는 것의 이 반대편의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슨 느낌이죠?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시작하는 장면 좀 보다가 중간에 지겨우니까 이 결말이 뭐야? 하고는 막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끝나기 한 10분, 20분 전으로 가서 주인공이 죽었구나, 살았구나. 뭐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고, 수화상쟁은 뭐죠? 보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게. 하이라이트 장면만 중간에 막 액션 장면만 보다 안 봐야지. 가끔 보면은 그 영화 중에 되게 재밌는 수식어가 붙은 영화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다 본 영화인데 스토리를 모르는 영화 뭐 있어요. 남자들은 다 본 영화인데 본 영화 남자들이 스토리를 몰라. 왜 그러냐면 딱 하이라이트만 봤거든. 그게 저기 대표적인 영화가 황제를 위하여라는 영화인데, 그 황제를 위하여는 그게 이제 깡패들이 나오는 어둠의 세계를 그린 영화인데, 남자들이 딴 건 안 보고 딱 거기 정사씬만 봐요. 정사씬만 보고는 영화 끝 안 봐, 나머지. 그러니까 그 영화 끝이 어떻게 됐는지, 영화 스토리지, 그게 뭐예요? 수화상쟁한 거야, 일종의. 안 보든가 보면 하이라이트만 보든가. 그래서 그 영화 1시간 40분짜리인데 딱 한 3분짜리 짤만 돌아다녀. 사람들이 다 그것만 봐. 뭐 이런 형태들. 이게 19금으로 자꾸 얘기를. 그러니까 묘유충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고, 사주에 묘유충이 있다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마무리 짓는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묘월에 뭐 갑을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무언가 시작하는 사회에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제 나이 50대, 60대에 들으면은 반드시 이제 금의 대운으로 신대운, 유대운을 갈 거라면 신유술 대운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인생에 무언가를 시작하고 벌리고 펼쳤던 것을 이제 인생 후반에는 이제 거두고 수확하고 마무리를 짓겠구나. 그러니까 뿌려놓은 게 많으면 거두고 수확하는 게 많을 거고, 뿌려놓은 게 없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럼 거둘 것도 없어. 저 묘유충이 오는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너 뭐 뿌린 거 있어? 뿌린 게 있으면 결과가 올 거야. 그러면 뿌린 게 없는데요? 그럼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이제. 봄에 모내기를 했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지. 많이 뿌렸으면 많이 수확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묘월에 시작한 또는 인월에 시작한, 인묘지인월에 시작한 갑을목이 젊었을 적에 좀 이 일도 펼치고 이 일도 새로 시작하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 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이 이제 40, 50, 60 돼서는 그 결과와 수확물을 이제 거두면서 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뭐 뛰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인권이 발전된 사회를 살게 될 것이고, 뭐 열심히 어렵고 힘든 집안의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또 그에 따른 어떤 풍요로운 어떤 말년을 겪게 될 것이다. 뭐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묘유충
생지의 충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초심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왕지의 충은 이미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성기에 이른 상태에서 충이 벌어진 것이라 그 변화나 변동의 폭이 크고 위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본진의 투쟁이 된다. 근데 인묘진 자체가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일의 정점에 이루었다라고 좀 보기는 좀 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프랜차이즈 업계의 그런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쯤에 본죽이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죽 시장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죽 브랜드를 만들었던 본죽이라는 회사가 나타났고 처음에는 한 메뉴 두세 가지로 그냥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이라는 어떤 저렴한 음식을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미지 개선을 펼치면서 그게 인목이죠. 인목이 묘목을 거치게 되면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봤는데 이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돼. 시범 과정을 거치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그래서 좀 이제 안정된 시스템을 가진 죽집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묘의 단계죠. 그다음에 진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화해 단계로 넘어가니까 화해 단계가 되면 전국 방방 곳곳 거리거리 골목마다 죽집들이 생기기 시작해. 본죽도 많이 생기고 이런 죽 저런 죽 요런 죽 저런 죽 저런 죽. 그래서 죽 브랜드가 한 30몇 개쯤 이제 쭉 생기죠. 그게 일종의 화해 전성기를 맞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저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죽값이 15,000원이야. 거기에 뭐 각종 프리미엄 죽들이 막 생겼어. 막 2만 원짜리 죽도 생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다. 그게 화해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경쟁력 있고 정말 잘 만든 죽 브랜드 몇 개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꺼지죠. 가지치기를 당해. 그럼 이제 이제 금의 단계로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승자가 가려지게 되면서 소수의 몇 개의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게 돼서 딱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럼 이제 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죽시장 전체가 침체,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죽을 안 먹게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죽시장으로 보자면 아직 죽의 시장이 금의 단계에는 왔지만 뭐 아직 수의 단계는 안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이런 모카토금수 하는 순환이 작은 단위에서도 순환을 하고 또 큰 단위에서도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구나라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있으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금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결실을 거둔다. 근데 이제 위치와 순서상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사주의 8개의 칸 중에서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목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금의 사회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내 사회는 무언가 결실을 거두고 결과를 내고 이제 엔딩을 냈고 무슨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자라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안 되는 것들은 하지 마라 같은 어떤 금의 논리에 의한 사회 속에서 아니 저는 뭘 할 건데요? 라고 하는 사주죠. 마치 어떤 무슨 교육센터에서 그 왕년에 잘 나갔던 수업들을 이제 마무리해서 야,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수업 그만하자 그랬더니 저 새롭게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그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사주가 만약에 패션 브랜드 업체에 있다 그러면 왕년에 유행이 지나가서 지금은 식상한 거를 새롭게 다시 개편해서 새롭게 꾸며가지고 다시 재유행을 이끌어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금의 사회에 목을 펼치려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야 심화 일을 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또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린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부모한테 무슨 소리를 많이 들었을까?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또 하니?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운이 이제 40대, 50대, 60대 대운으로 가면은 결국은 목대운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내가 하자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들은. 근데 이게 만약에 금일주면, 이게 금일주면 재밌는 거죠. 금의 사회의 금일주가 목을 펼치자는 거야. 목을 펼치자는 거. 이제 금월의 금이면 그 사회의 주류라고 보면 돼. 그 사회의 주류. 금사회의 금이잖아. 반대로 만약에 이게 목이면, 뭐 갑을목일주면, 그럼 이게 누구냐 하면 금사회의 이방인 같은 존재인 목이라는 애가 자기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금의 사회가 아닙니다. 목의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펼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금의 사회에서 목을 펼치는 사람. 반대인 경우에는 목의 사회에서 금을 펼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뭔가를 벌리고 펼치고 늘어내고 우리 아버지는 뭔가를 계속 벌리고 펼치고 내 앞에 선배나 스승들은 계속 뭔가를 펼치고 정리하려고 하면 나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될 거 안 될 거 가려내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승인하고 회사에서도 하는 일들이 신규 사업팀에서 무슨 신생 사업 하겠다 그러면 야 나한테 결제 받아. 이 사업 하지 마. 이거 예산 안 줄 거야. 야 이거 끝났어. 이건 하지 마. 야 되는 놈만 추려가지고 해. 같은 형태. 사회에서는 뭘 하자고 그러는데 그중에 나는 이거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가려내거나 골라내는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금이고 사회가 목이면. 그런데 결국 나이 40대, 50대, 60대가 되니까 이제 금의 사회가 되죠. 이게 만약에 목의 사회였으면. 아무튼. 그러면 결국 원래 그래서 일주하고 월주가 좌우충이나 묘유충이나 사해충이든 이렇게 충관계로 가지고 있으면 젊었을 때는 이러한 사회에서 저런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나이 먹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되었더라.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가 되었다.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사회랑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왕지의 충인 묘유충과 좌우충은 지장간 내에서 암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묘목과 유금의 암합이 존재한다고? 자, 보죠. 유금 안에는 경금이 있고 묘목 안에는 을목이 있어요. 그럼 묘목의 본기, 묘목의 주도 세력인 을목과 요 유금의 비주류 세력인 경금이 그 안에서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주류와 저쪽 비주류끼리는 서로 친한 거야. 근데 이쪽 주류와 저쪽 주류끼리는 서로 으렁대거나 네가 물러나야 내가 산다. 내가 물러나야 네가 산다. 이런 관계지만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묘유충은 전성기의 목과 전성기의 금의 충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쪽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전성기를 맞으며 부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고정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고 쇠퇴화가 되고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예를 들어 유럽 사회나 특히 북유럽 사회, 유럽 사회를 약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좀 늙은 국가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좀 늙은 국가, 뭐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에 어떤 문화와 전통에 대한 어떤 깊이는 되게 깊지만 뭔가 새로운 안 하려고 한다. 뭐 왕년에 잘 나갔는데 요즘엔 좀 쇠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가 식민지 쟁탈전 시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화해의 나라였으나 요즘에는 약간 금의 나라.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수의 나라가 되는, 야, 그런 나라도 있었어? 라는 형태로 가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목의 나라를 거친 게 개발도상국 시기죠. 예전에 수의 나라는 조선시대였을 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뭐라고 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뭐 약간 근데 고요한 동방에 무슨 나라 그 고요한 동방에가 무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야 동방에 그런 나라도 있었어? 야 거기 약간 신비한 나라가 있던데 야 어떻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있냐? 이게 뭐야? 수야 수. 이게 이제 6.25 전쟁 거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졌어. 그래서 70년 80년대에 아주 고속 성장을 합니다. 이게 목의 사회를 거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넘어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뭐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화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아직 5화는 아니고 한 4화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뜨고 있는 중이고 우리보다 한 반세기 정도 앞서가는 일본은 그렇죠. 1900년대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의 전성기를 마무리하고 오히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약간 이제 조용한 나라가, 일본은 지금 조용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노인의 나라가 돼가고 있죠. 일본은 그 국가 예산의 30%에서 40%를 노인복지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노인이 워낙 많아서 노인복지 예산을 공약으로 걸지 않으면 뽑히지가 않는데 선거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X세대가 은퇴를 해서 60대가 넘어가는 앞으로 5, 6년 정도 후가 되면은 이제 노인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테니까 이제 노인복지를 주장을 해야만 뽑혀, 뭔가 뽑히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뭔가 새로운 거를 펼칠 예산이 없어. 왜? 노인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또 장수를 하잖아, 장수.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늙은 나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묘유충이 있다는 거는 늙은 성분과 젊은 성분이 함께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인묘진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사주에 금이 없고 목만 있다가 그러면은 보통 그런 형태는 평생을 살면서 목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는데
대운에서 이제 신유수를 만나게 돼서 대운에서 신유를 만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열정을 바쳐서 무언가를 펼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막 새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어떤 그게 금전적 부유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내가 원하는 시대에 어떤 마무리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금을 숙살의 기운으로 봐서 뭔가를 살아나고 정성장하는 것을 죽이는 기운으로 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금의 기운은 풍요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봄에 먹을 게 많아요. 가을에 먹을 게 많아요. 봄에 보릿고개가 있어요. 왜 그 가을에 수확한 거를 겨울 내에 다 먹고 이제 봄이 되면 이 남은 종자를 뿌릴 것인가 밥해 먹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 밥을 해 먹으면 당장 일주일은 먹고 살겠지만 이제 그해 가을에 이제 굶어 죽는 거야. 이제 그 집은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봄이라는 거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뭔가 좀 부유하거나 뭐 이렇게 풍족하거나 라는 측면은 좀 약간 시골 농촌 총각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려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 가을의 기운은 이제 중장년에 충분히 이제 부유함을 이르렀지만 뭔가 어떤 새로운 활력소는 줄어드는 것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의 목 기운도 강하고 금 기운도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새롭게 뭔가를 펼치려는 젊은이의 기운과 이제 그만 마무리 짓고 안정을 찾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어떤 늙은이의 기운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겠구나. 또 지혜로운 늙은이와 패기 있는 젊은이의 기운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뭔가 흥미있는 일을 만나면 막 어린애처럼 달려들어 나도 할 거야 하다가 또 어떤 자리에 가면 하고 이것도 해야지라는 뭐 그런 형태로 만날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학원에서 제 논문 지도 교수를 해주셨던 양종 교수님이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71세가 이제 되셨네. 나이가 70이신데 6월에 경금일주세요. 6월에 경진일주 양인격 사주십니다. 근데 그 사주는 딱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목기운하고 금기운으로만 이루어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6월생이니까 가을생 경금이죠. 그 가을생 경금이 젊은이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사주예요. 천간에 을목이 두 개나 있고 갑목도 있고 하니까 갑을 키우고 있는 6월의 경금일주야. 그래서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나무를 같이 있게. 그래서 그분은 명리학자이지만 40대부터 제도권에서 계속 교육을 가르치셔서 대한민국의 명리학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세요. 제도권의 동국대 철학과를 나와서 제도권 교육을 이수하신 다음에 이 명리학을 제도권 교육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명리학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진 학사, 석사, 박사가 만들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그래서 동아시아의 4개 국가가 명리학을 쓰는 나라인데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현재 한국의 명리학이 지금 눈에 부시게 발달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서는 전 세계 명리학의 종주국이 중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해가지고 옛날 거를 싸그리 덮어버리는 바람에 이 중국의 문화가 대만으로 갔는데 이 대만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서 이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근데 일본은 명리학만 쓰는 게 아니라 온갖 다양한 술수가 다양하게 발전한 나라인데 한국은 거의 독보적으로 여러 술수학 중에서 명리학이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게 되니까 한국의 명리학, 아무튼 그 백민 교수님이 이제 50대, 60대, 70세를 만나니까 그 6월의 경금일주가 인묘진월을 만나게 된 거야. 이제 대운에서 인묘진월을 만나게 됐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드셨는데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하시게 돼. 이렇게 뭔가 분별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건 오라, 이거는 글러, 그런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외국어 대학교의 중국어학과의 신입생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편입생이죠. 이제 대학원 박사를 나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숭실대 대학원에 다시 학생으로 들어간 거야. 대학에 3학년 학생으로. 그래가지고 외국어대인가? 숭실대인가? 외국어대인가? 하여튼 그 학교에 학교 신문에 났어요. 나이 70이신 분이 새로운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3학년으로 편입하셔서 이번에 중국 연수를 가셨다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 이미 명리학계에서 거두로 알려주신 나무객께서 다시 학생이 되셨다. 이런 것들 일종의 가을 사주가 말년에 가서 봄의 기운을 만나니까 다시 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형태들이죠. 호신쌤 같은 경우는 해월의 갑인일주인데 저는 청년기의 시기를 신유술 대운을 건넜어요. 저는 20대, 30대가 유대운, 신대운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20대, 30대에 애늙은이를 역할을 해서 저는 수련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련원에서 내 나이 한 10살 올리고 사실 제 모습이 고3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